자, 이번 시간에도 사회조사 1, 2, 60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서에 나와 있는 문제를 충분히 풀어도 합격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이 약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한번 문제를 한번 눈으로 쓱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번) 조사 보고서의 일반적인 작성 지침과 거리가 먼 것은 1번 조사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분명히 기술한다. 맞죠? 2번 자료 수집과 처리 방법 등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제시. 맞죠? 3번 조사 결과를 해석하고 제시할 때 조사 보고서의 한계와 문제점 등을 논의해서는 안 되는 게 아니라 논의해야 됩니다. 그죠? 틀린 질문 3번 조사 연구에 관련된 참고 문헌, 선행 연구들을 빠짐없이 분명하게 제시한다. 맞죠? 답은 3번. 2번 질문 항목의 순서 결정하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1번 응답자에게 민감한 질문은 가능한 나중에 해야 되죠. 첫 번째 질문은 가능한 쉽고 응답할 수 있게 흥미 유발. 맞습니다. 우리가 또 어렵게 막 흥미가 재미없고 그러면 또 하다가 체크하다가 나가죠. 그렇죠? 3번 앞의 질문이 다음 질문의 내용을 영향을 미칠 경우는 어떻게 한다? 떨어뜨려 놔야죠. 함께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떨어뜨려 놓는 것이 더 정확하다. 답은 3번. 4번 문항이 담고 있는 내용의 범위가 넓은 것에서부터 점차 좁아지도록 문항. 맞죠? 답은 3번. 3번 가설을 그 목적에 따라 구분할 때 설명적 가설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 뭐죠? 설명 뭐죠?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 그죠? 답은 인과관계를 표현한다. 4번. 4번 관찰법 분류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자, 이것도 우리가 어디도 잘 나오죠. 필답형에 잘 나옵니다. 필답형에 관찰법 분류기준에 관한 설명을 종류를 적으시고 내용을 뜻을 적으시오. 이렇게 4가지 나눠가지고 쓰는 연습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잘 나오는 것 중에 그래도 하나죠. 필답형에도 잘 나온다. 1번 관찰이 일어나는 상황이 인공적인지 여부에 따라 자연적, 인위적. 맞죠? 피관찰자가 관찰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 공개, 비공개. 맞습니다. 관찰 시기가 행동 발생과 일치하는지 여부. 요 지문 잘 나옵니다. 객관식 지문에 잘 나오죠. 뭐다? 직접, 간접. 답은 3번. 관찰 주체 또는 도구가 무엇인지에 따라 직접이냐 기계, 이원 관찰로 나누어진다. 맞죠? 답은 3번. 5번 면접조사와 비교한 우편 설문조사 특성으로 틀린 것은 틀린 것이죠. 이게 틀린 것은 1번 설문 구성이 제한적이다. 맞죠? 우편입니다. 우편. 심층 규명이 당연히 어렵다. 3번 응답대에 대한 접근성이 낮다. 이거 틀리죠. 특성 아닌 거. 4번 응답자에 대한 통제가 어렵다. 우편조사니까 멀리 있으니까. 그죠? 응답자에 대한 접근성. 우편조사가 아무래도 멀리, 그죠? 광범위하게 할 수 있다. 조사를 광범위하게. 그래서 답은 3번. 6번 과학적 연구의 논리체계 틀린 것입니다. 균학법은 이론에서 출발 아니죠. 우리가 연역법 이론으로 시작합니다. 이응 같은 이응, 그죠? 연역 이론 이응 이렇게 하면 또 외우기 쉽죠. 틀린 것은 1번. 연역법은 일반적인 사실에부터 특수사실. 맞죠? 균합법은 관찰. 맞습니다. 연역법은 경험적으로 증명되지 않더라도 논리적으로 추론. 맞죠?
있는 집은 답은 1번. 7번 가설의 평가 기준 거리가 먼 것은 논리적으로 간결 맞죠? 경험적으로 검증 맞죠? 가설 검증 결과는 가능한 광범위하게 적용 일반화 그죠? 4번 동일 연구 분야의 다른 가설이나 이론과 연관이 있어야죠. 있어야. 틀린 답은 4번. 8번 코호트 조사 잘 나오죠. 틀린 것은 코호트는 일반적으로 종단 맞죠. 코호트 조사의 모집단은 변할 수 있다. 모집단은 변하면 안 됩니다. 2번. 조사 시점마다 샘플을 선정된 조사 대상은 변할 수 있다. 그죠? 조사 시점마다 샘플로 2010년, 2020년, 2030년 그렇게 대상은 변할 수 있다. 코호트란 특정 시점에 태어났거나 동일 시점에 특정한 사건을 경험. 코호트의 특징입니다. 맞죠? 답은 2번. 자, 우리가 그럼 종단에도 뭐 있죠? 저번에도 개성 연습하는 거, 추세, 패널, 코호트, 동년배 조사. 자, 종단은 또 뭐에 들어간다? 기술적 조사. 9번 다음 중 우편 조사를 위한 질문지에 조사 안내문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기관명 표시해줘. 연구자 연락처 표시됩니다. 응답에 대한 비밀 유지, 표본의 규모, 응답자의 범위 요거는 상관이 없다. 답은 4번. 10번 양적 연구, 질적 연구를 통합한 혼합 연구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혼합이니까 어떻게죠? 다양하죠. 다양한 패러다임. 질적 연구 결과에서 양적 연구가 시작할 수 없다. 있다. 틀린 질문. 질적 연구 결과와 양적 연구 결과는 상반될 수 있다. 맞죠? 주제에 따라 두 가지 연구 방법의 비중은 상이할 수 있다. 답은 2번. 11번 과학적 조사 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연구 결과가 잠정적이다. 맞죠? 인과관계 규명을 추구한다. 맞죠? 조사자의 규범적 판단을 하면 안 된다. 그죠? 답은 3번. 일정한 규칙과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맞습니다. 답은 3번. 12번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대답의 강도를 요구하는 질문 유형은 귀하는 직장에서 주어진 업무에 만족하십니까? 매우 만족, 보통, 불만, 매우 불만 이거를 뭐라고 그런다? 우리가 평정식 질문이다. 참부식은 뭐죠? 참부식은 양자택일입니다. 양자택일. 뭐 yes, no 이렇게 두 개 양자택일. 서열식, 다항 선택식. 요거는 우리가 기본서 페이지 186쪽에서 188 쪽에 또 나와 있으니까 한번 확인 다시 가서 하시고요. 답은 1번. 13번 실험에서 X 실험 조작이 Y의 변화 때문에 일어난 것인가 측정한 뭐라 그러죠? 실험 조작. 보통 우리가 실험은 뭐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내적 타당도를 보기 위해서 많이 합니다. 내적 타당도 중요합니다. 답은 3번. 14번 캠벨이 제시한 실험조사의 내적 타당도를 저하시킬 수 있는 요인이 아닌 것은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 종류 엄청 많이 있죠.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 통계적 회귀 맞죠. 실험자 자체에서 일어나는 성장적 변이 성숙 요인 그죠. 실험 도중 여러 가지 이유 피험자 수가 감소 이거 뭐죠? 실험 대상자의 탈락
실험 대상 탈락. 다 내적 타당도 저하 요인이죠. 피험자의 선택의 편견은 외적. 답은 2번. 이거는 또 기본서에 우리가 보시면 페이지 153, 154쪽에도 나와 있으니까 확인 한번 또 하시고요. 15번 자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일자 자료는 도서관 자료, 연구문헌 자료 아닙니다. 2차 2번 의사소통 방법과 관찰법은 대표적인 1차다. 그죠? 3번 1차 자료는 2차 자료에 비해 인력과 시간 비용이 절감, 직접 하니까 더 비용이 증가. 그죠? 4번 2차 자료는 당면한 조사 문제 해결에 적합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할 수 있다. 기존의 문서를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할 수 있다. 그죠? 정해져 딱 있는 문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옳은 것은 4번. 16번 횡단 연구 잘 나오죠. 종단 연구. 틀린 것은 우리가 횡단하면 또 그래프를 그리고 횡단 일정 시점, 일정 기간, 종단, 횡단. 틀린 것입니다. 횡단으로. 한 번의 조사를 끝나는 표본 조사가 대표적이다. 맞죠? 일정 시점. 이미 존재하는 각 집단의 차이를 주로 분석. 맞습니다. 3번 시간적 선후가 없으므로 어떤 경우에 인과관계 방향도 설정할 수 없다. 이런 거는 틀리죠. 설정할 수 있습니다. 4번 변수에 대한 통전은 자료 수집 단계에서 뿐만 아니라 자료 수집 후 분석 단계에서도 가능하다. 맞습니다. 답은 3번. 17번 탐색적 조사 탐기설. 그죠?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현상에 대한 기술이니까 기술적 조사죠. 질문지 작성 후 질문지를 검토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이다. 탐색 조사 아니죠. 사실관계, 인과관계 규명, 설명적. 사전 지식이 부족한 경우 본 조사에 포함된 내용을 얻기 위해 실시를 요거를 우리가 탐색적 조사라고 합니다. 17번에 4번. 18번 통제 집단 사후 측정 설계를 이용하여 교정 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 무작위 표본 선정 과정을 생략하였다면 다음 중 어떤 설계가 가까운가? 어떤 설계가 가깝죠? 이거는 우리가 사전실험 설계죠. 사전실험 설계 중에 하나. 사전실험 설계는 뭐가 있죠? 단일 집단 사후 실험 검사 설계. 두 번째는 단일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 세 번째 정태 집단 비교 설계가 있습니다. 요 정태 집단 비교 설계가 통제 집단 사후 측정 설계에서 무작위를 뺀 검사입니다. 무작위 할당을 제외한 검사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스태틱 그룹 집단 비교 설계입니다. 이게 정태 집단 비교 설계 사전 실험 설계 중에 하나.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기본서에 어디 나와 있냐? 163쪽 정태 집단 비교 설계 2번 항목에 나와 있습니다. 내용이 확인해 보시고 이것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9번 질문지 초안이 작성된 후 사전검사 시행하는 이유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뭐죠? 사전검사 많이 했죠 우리. 설문에 필요한 소요시간 확인, 본조사와 똑같은 방법으로 확인하는 거죠. 부적절한 설문 문항이 있는지 확인, 설문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 확인, 설문 전에 중요한 정보 제공한다 그런 거 아닙니다. 답은 4번.
20번 다음 중 종단 연구. 또 반가운 연구 나왔죠. 유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경향, 패널, 코호트, 아닌 것은 4번. 이런 건 쉽죠. 21번 데이터 처리 후 여러가지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 코딩 에러를 찾아내서 수정하는 겁니다. 수정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데이터 클리닝,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죠. 수정한다니까 리코딩 혹시 아니냐 그러는데, 기존 데이터를, 이거는 기존의 데이터 새로운 값으로, 새로운 값이나 범주로 변환하는 것, 이걸 우리가 리코딩이라고 합니다. 리코딩. 그래서 수정하는 거는 클리닝이다. 답은 4번. 22번 질적 연구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질적입니다. 면접 녹취록을 분석, 근거 이론 형성하는 거. 근거 이론 하면 우리가 질적, 그죠? 중요합니다. 이거 근거 이론 맞죠? 연구자의 관찰 기록에서 주요 맥락 파악, 질적 맞고, 단일 사례 연구 조사 대상자의 행동 빈도 측정 맞습니다. 아니죠. 단일 사례 연구에서 조사 대상자의 행동 빈도를 이건 측정하는 건 양적이다. 그죠? 헷갈리시면 안 돼요. 행동 빈도이기 때문에 양적이다. 4번 설문조사의 자유응답에 대한 응답자의 주관적인 생각을 해석, 질적이죠. 답은 3번. 23번 질적 연구 또 나와죠. 중요합니다. 일반적 특성으로 옳은 것입니다. 강제된 측정과 통제된 측정 한부죠. 양적이다. 양적 연구. 2번 사회현상 사실이나 원인들을 탐구하는 논리실증주의 입장이다. 이것도 양적. 3번 실증적 자료의 분석을 통해 가설검증 시도뿐만 아니라 연역적, 연역적 이응, 양적이다. 다 양적이고, 행위자 자신의 중거의 틀에 입각하여 인간의 형태를 이해, 그럼 벌써 질적이다. 답은 4번. 우리가 질적 연구는 페이지 기본서 29쪽, 30쪽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질적 연구에 대한 내용 정확히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또 요즘 시험에 또 자주 나오죠. 아까 위에 문제에서 나왔지만 근거 이론에 대한 개방 코딩, 그 다음에 축 코딩, 그 다음에 선택 코딩, 그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30쪽에 나와 있습니다. 근거 이론, 질적 연구다. 24번 표준화된 면접 기법이죠. 표준화된 면접. 틀린 것은 동일한 응답 환경을 제공하죠. 표준화되어 있으니까. 2번 개방형 질문에서만 키워묻기 프로빙이 사용 가능하고 폐쇄형 질문에서는 키워묻기가 사용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능합니다. 폐쇄형에서도. 응답자 개방형 질문에서 제공한 응답 충실히 기록 맞죠. 면접자는 면접 전 응답자에게 설문조사를 소개, 응답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설명 맞습니다. 답은 2번. 25번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연구 유형은 횡단, 종단 그렇게 많이 나오겠죠. 세대 간의 가치관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보기 위해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10대 100명, 20대 100명, 30대 100명, 40대 100명, 50대 100명 무선적으로 추출하여 가치관을 조사하는 동일한 설문지를 사용하여 그들의 가치관을 조사하였다. 10대, 또 20대, 30대 이렇게 조사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횡단 연구라고 합니다. 이것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답은 1번. 26번 질문지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폐쇄형 질문의 응답 범주는 포괄적 맞죠?
응답자의 이해 능력을 고려하여 문항이 작성되어야 한다. 이 맞죠. 일중 줄문은 당연히 배제되어야 한다. 4번 폐쇄형 질문의 응답 범주는 상호 배타적이어야 하죠. 상호 배타적과 우리가 포괄적 중요한 요소죠. 폐쇄형 질문은 상호 배타적이어야 되고 포괄적이어야 되고. 답은 4번. 27번 관찰을 통한 자료 수집 시 지각 과정에서 나타나는 오류를 감소하는 겁니다. 지각 과정에 나타나는 오류를 감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두 고른 것은 오류 감소, 객관적인 관찰 도구, 오류 감소. 보다 큰 단위 관찰하면 오류가 감소하죠. 적은 것보다, 작은 단위보다. 관찰 기간을 최대한 될 수 있는 한 짧게 맞죠? 이거를 길게 잡는다 그러면 또 틀린 말, 그죠? 리을 외부 상황의 개미 여지를 없애야 된다. 맞습니다. 다 해당 사항. 답은 4번. 28번 조사 윤리를 준수하기 위한 활동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조사 참여자의 익명성을 보장. 맞죠? 조사 참여를 통해 받을 혜택을 조사 후에 알려주었다. 후에 알려주면 안 되죠. 전에 알려주는 게 좋다. 답은 2번.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연구 대상과 보호자로부터 동의를 구했다. 맞죠. 조사 과정 중 본인이 원하면 언제라도 중단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답은 2번이죠. 29번 내용 분석의 장점. 내용 분석 이것도 잘 나옵니다. 장점과 거리가 먼 것은 연구 대상의 반응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이건 비반응성이죠. 내용 분석은 도움이 된다. 주로 단기적 과정에 국한된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2차 자료는 우리가 뭐죠? 장기적 과정이다. 3번 면접 설문조사에 비하여 시간과 돈이 적게 든다. 그죠? 2차 자료, 기존의 자료이기 때문에. 4번 설문조사나 현지조사 등에 비해 재조사를 쉽게 할 수 있다. 2차 자료이기 때문에 가능. 29번에 2번 내용 분석 또 우리가 기본서 253쪽 보시고 또 확인 다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30번 연구자가 검정 요인을 연구에 도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죠? 검정 요인 인과성입니다. 인과성. 우리가 연구자가 항상 어떤 요인을 연구에 도입하는 이유는 원인과 결과에 관한 알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과성이다. 확인하기 위해서. 답은 1번. 31번 여론조사에서 조사기관이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대규모의 조사를 하면 모수 추정에 있어 실패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실제로 여론조사에서 그 크기를 추정할 수 있는 오차는 표본 오차 뿐이다. 맞죠? 비표본 오차는 정확하게 추정하기 어렵고 표본 오차보다 훨씬 클 수도 있다. 맞죠? 3번 표본수를 증가시키면 비표본 오차가 줄어든다. 표본수를 증가시키면 비표본 오차입니까? 표본 오차죠. 비표본 오차가 아니라 표본 오차를 줄어들게 할 수 있다. 그죠? 틀린 것은 3번. 조사기관의 역량에 맞는 규모의 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좋다. 맞습니다. 답은 3번. 32번 겉트만 척도에서 응답자의 응답이 이상적인 패턴에 얼마나 가까운지 측정하는 것. 겉트만 뭐 나오죠? 겉트만은 우리가 바로 재생 개수 바로 튀어나와야 됩니다. 겉트만 재생. 그래서 우리가 기본서 이건 어디 있죠? 288쪽 보고 또 확인하시고 33번 척도의 신뢰성을 파악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1번 측정 점수를 몇 가지 다른 기준과 비교하여 일치되는 정도 측정한다. 이거는 타당도죠. 타당도. 기준 타당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리죠. 여러 가지 평가자들은 들을 통해 특정 결과들 간의 일치도를 비교한다. 맞습니다. 이걸 평가자 간 신뢰도. 3번 한 측정 도구의 전체 문항을 반씩 나누어 뭐죠? 반분 신뢰도. 하나의 척도를 동일인에 대하여 2번 이상 반복. 재검사법. 재검사 신뢰도. 답은 1번. 34번 K고등학교의 학생 명단에는 학생 명단 딱 보시고 학생 명단 학생 100명 대상으로 언어 사용 실태를 조사하였다. 그런데 실제 조사에서 해당 학생의 담임 선생님에 대한 면접을 통해서 담임 선생님은 대한 면접을 통해서 조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관찰 단위는 뭐죠? 우리가 관찰 단위는 담임 선생님, 그죠?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 연구에서 표집 단위, 관찰 단위, 표집 틀 무엇인가? 그러면 관찰 단위 우리가 벌써 담임 선생님 나왔죠. 답은 2번이죠. 표집 단위는 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학생, 담임 선생님, 관찰 단위, 표집 틀은 뭐죠? 명단에서 뽑았죠. 명단. 처음에 나오는 게 명단, 표집 틀이다 생각하시면 표집 틀. 답은 2번. 35번 실제로 전혀 투표할 의사가 없는 응답자들이 특정 후보가 선두를 달리고 있어 이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응답하는 경우 발생하는 효과는 우리가 이거 뭐죠? 이기는 놈 우리 편입니다. 이기는 놈 우리 편. 그래서 이걸 악대 마차 효과라고 합니다. 1번. 그래서 우리가 페이지 기본서 202쪽에 보면 그 면접 시 왜곡 응답을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확하게 좀 알아두시고 이것도 필답형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고 기본적인 내용들은 어느 정도 키워드를 잡고 알고 계셔야 우리가 2차 필답형에 쓸 때 그거를 살을 붙여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겁니다. 써 내려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 책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 선전 편승 효과라고 나와 있습니다. 편승 효과 같은 말입니다. 악대 마차 효과 같은 말이다. 답은 1번. 36번 자료의 결측지를 처리하는 방법 중 표본의 수가 많거나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결측지가 존재하고 변수들 사이의 연관성이 높지 않을 경우에 가장 적합한 방법은 결측치 제거. 또 알아두셔야 됩니다. 나올 수 있는 문제. 기본에는 우리가 풀어보지 않았던 문제죠. 결측지 제거. 36번에 4번. 37번 다음 중 비율 측정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없는 거 명서등비 비율 측정이 아닌 거 등간에서 나올 문제가 많이 있겠죠. 아무래도 나이, 소득 맞고 신장 우리가 등간염보다 EQ, IQ, 온도. 답은 2번. 38번 층화 표본 추출 방법과 군집 추출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두 가지 표본 추출 방법 모두 모집단을 소집단으로 세분해야 한다. 맞죠? 군집 표본 추출에서는 소집단이 모집단을 잘 대표해야 된다. 맞죠? 층화 표본 추출에서는 비례 층화, 불비례 층화 구분된다. 맞죠? 특징이죠. 층화.
군집 표본 추출 방법은 집단 간 특성은 뭐죠? 이게 이질적인가요? 아니죠. 동질적이다. 집단의 특성은 이질적.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칭화랑 반대로 하면서 군집 계속 풀었죠. 반대로 잘 집단 간 이거는 반대죠. 군집이랑 칭화는 반대. 확실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38번에 4번. 39번 다음 중 확률적 표본 추출을 사용하는 표집 방법들만 구성된 거 확률.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온다. 그죠? 확률, 비확률, 종류랑 특징들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거기 뭐죠? 우리가 필답형에도 자주 나온다고 했습니다. 할당은 뭐다? 비확률. 칭화, 확률. 맞네요. 군집, 맞고, 체계적, 단수무작위. 뭐죠? 이것도 비. 구성된 것은 뭡니까? 그럼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니은, 디귿, 리을. 자, 요거는 2번이네요. 답은 2번. 이런 문제는 맞춰주셔야 됩니다. 외우고 있으면 푸는 문제. 그죠? 40번. 자료 수집적 측면에서 척도를 구분할 때 양적 판단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양적입니다. 양적. 1번. 쌍대 비교법. 이거는 뭐죠? 우리가 이거를 질적입니다. 질적 판단법에 해당한다. 비율, 그죠? 직접 판단, 고정종합 척도법, 요거는 다 양적이다. 답은 쌍대 비교법 1번. 또 한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41번 측정의 타당도, 신뢰도 잘 나오죠.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측정 도구는 측정의 신뢰도와 타당도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 맞죠? 측정 항목의 모호성을 제거하고 측정의 항목수를 늘리면 어떻게 되죠? 타당도입니까? 신뢰도가 높아진다. 답은 2번. 상표 충성도를 측정해야 하는데 상표 선호도를 측정한 경우 측정의 타당도에 문제가 있다. 그죠? 4번. 응답자의 심리적 상태에 따라 정치 성향이 다르게 측정되는 경우는 측정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 맞죠? 답은 2번. 또 중요한 문제. 42번. 측정 시 발생하는 오차의 원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입니다. 기억, 측정 시점에 따라 측정자의 기분, 피로 등에 따라 상태 변화, 오차 원인 맞죠? 측정이 이루어지는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 오차가 발생. 측정 도구의 안정성은 이거 뭐죠? 오차를 줄이는 요인, 오차를 줄인다. 발생 원인과 관계가 없는, 그죠? 측정자와 측정 대상자 간의 상호작용 영향, 오차 원인 맞죠? 그래서 거리가 먼 것은 디귿 3번. 43번. 다음과 같은 표본 추출 과정을 특징으로 하는 표본 추출 방법은 모집단을 상호 배제적인 하위 집단으로 나눈다. 요거만 보면 우리가 층화 아니면 군집이다. 그죠? 두 번째, 분류된 하위 집단 중에서 표본을 선정할 하위 집단을 무작위로 추출한다. 중에서 표본을 선정한 하위 집단이죠. 무작위, 확률이죠. 무작위, 추출한다. 그러면 좀 군집에 가깝다. 선정된 하위 집단입니다. 집단을 모두 대상자로 선정하든지 혹은 그 일부만 무작위로 선정한다. 이게 특징이 뭡니까? 군집이다. 집락. 같은 말, 집락. 1번. 우리 페이지 보시면 67쪽 기본서 한번 또 확인하시고 군집의 특징입니다. 이 내용이. 44번. 공무원 채용시험의 타당성입니다. 타당성 알아보기 위하여 채용시험 성적과 채용 후
군무 선적을 비교한 결과 양자 간의 상관계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한 설명. 벌써 타당성 하면 뭐죠? 이게 딱 나와야죠. 기준 타당도다. 예측 타당도. 기준 타당도에는 우리가 동시, 예측, 기억, 채용시험의 기준 관련 타당성이 높다. 맞습니다. 기준 타당도다. 니은 동시 측정이 불가능하여 채용시험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 맞습니다. 예측은 먼저 우리가 채용시험을 먼저 본 후 그 다음에 근무 성적을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동시는 될 수가 없다. 시간적 여유를 두고 먼저 그 다음 그렇게 체크를 한 다음에 우리가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 맞는 지문. 이때 상관계수는 측정 도구의 집중 타당성을 측정한다. 집중은 뭐죠? 우리가 개념이죠. 개념 타당도 구성 타당도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고, 채용 시험 성적과 근무 성적 간에는 판별 타당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없다. 관계 없다. 판별. 그래서 관계 있는 거 설명이 오는 것은 기억, 니은 1번. 45번 변수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명목 족도는 양적 측정이다. 아니죠. 틀리죠. 등간 척도는 서열 간격이 균등해야 된다. 맞죠? 명서 등 균등한 거죠. 서열 척도는 등간의 간격을 균등하게 조작한다. 아니죠. 등간이죠. 비율 척도는 명목 서열 등간 측정이 구비될 필요가 없다. 틀린 말이죠. 그래서 답은 2번. 우리가 명서 등비, 변수 측정, 기본서 277쪽 가서 확인하시고 종류, 뜻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46번 불비례, 그럼 비례, 불비례 층화죠? 특징. 불비례 층화 표본 추출에 적합한 경우는 1번 대규모 조사 시 다단계 표본 추출이 필요할 때 아닙니다. 2번 층화된, 벌써 나와있죠. 층화된 집단들을 비슷한 수의 표본들로 비교하고 싶을 때 여기 맞는 거죠. 답은 2번. 47번 신뢰성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것은 신뢰성이 있다고 인정된 측정 도구 이용. 맞죠. 조사자의 면접 방식과 태도는 일관성을 유지해야 된다. 신뢰성이 일관성, 신뢰성 관계에 있다. 맞습니다. 3번 조사 대상자가 잘 모르거나 전혀 관심이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측정하지 않는다. 그렇죠? 맞죠? 맞는 지문. 4번 응답자의 집중력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질문은 하지 않는다. 해야 됩니다. 그죠? 답은 4번. 48번 개인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측정하기 위해 직업, 소득, 교육 등을 사용하여 각 측정치들의 상관계수를 통해 타당성을 평가했다. 우리가 이거 뭐라 그러죠? 내기계 기준 타당 관련입니다. 기준 관련 타당성, 기준 타당성. 그래서 기준 타당성은 사용하고 있는 측정 도구의 측정값과 기준이 되는 측정 도구의 측정값 간의 상관관계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우리가 페이지 기본서 294쪽 또 확인하시고 가서 49번 측정 도구 자체가 측정하고자 하는 속성이나 개념을 얼마나 잘 대표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것. 뭐죠? 내 기계 중에 내 내용 타당성이다. 이것도 내용 타당성. 이것도 294 같이 보시고 내용 타당도 정의 뜻 잘 보시기 바랍니다. 속성이나 개념을 얼마나 잘 대표. 내용 타당성이다.
50번 다음은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연구자가 신앙심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한 거죠? 교회 일주일 예배 참석 횟수 조작했죠. 구체화한 거죠. 구체화. 그래서 우리는 조작적 정의다 이것을. 4번. 자, 51번 다음과 같이 복지관 이용 동기를 측정하였다면 이는 어떤 수준의 측정입니까? 복지관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기타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명목 수준입니다. 명목. 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명목 수준의 측정이다. 1번. 범주를 구분한 거죠. 그죠? 52번. 측정이 신뢰도입니다. 신뢰도. 일관성.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안정성, 일관성, 의존 가능성 등을 표현할 수 있는 개념이다. 맞죠? 2번. 반복 측정했을 때 일관성 결과 맞습니다. 3번. 어떤 결과가 부정확한 측정 자료에서 우연히 발견된 것이 아니라 계속 일정하게 나오는 거죠. 우연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정하게 나올 수 있는 확신, 신뢰도 관계가 있습니다. 4번. 연구 결과와 그 해석을 위한 필요 조건뿐만 아니라 충분 조건에 해당한다 했는데 우리는 신뢰도는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죠. 충분 조건은 아니다. 답은 4번. 53번 측정 오차 중요하다고 그랬죠.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측정 오차에는 무작위, 체계적, 비체계적이죠. 무작위가 비체계적이다. 맞고 무작위 오차란 우연히 발생하는 오차 맞죠. 신뢰도와 관련된 오차이다. 신비, 비체계적. 체계적 오차란 편견이 개입된 경우로부터 타당도와 관련된 치타 맞죠. 행동과 연결되지 않은 바람직한 응답만 하려는 경우는 무작위 아니라 체계적이다. 답은 4번. 54번 불포함 오류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거는 정의죠. 뜻, 불포함 오류는 뭐죠? 목표 집단에는 있지만 표집 틀에는 없는 표본 요소들로 인해 일어나는 오차. 요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불포함 오류의 뜻. 54번에 2번. 55번 다음 중 코드북에 코드북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아닌 것은 이것도 외우고 있으셔야 나중에 또 풀 수가 있죠. 변수 이름 포함, 변수 정의, 그 다음에 데이터의 변수의 위치, 그다음 변수의 측정 수준은 아니다. 그죠? 답은 3번. 56번 개념적 정의, 조작적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념은 추상적이다. 맞죠? 조작적 정의는 인위적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피해야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답은 2번. 개념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 간의 불일치는 타당도의 문제이다. 맞죠? 4번. 조작적 정의는 측정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다. 맞죠? 측정을 위해서는 조작적 정의는 불가피하다. 56번에 2번. 57번 표본조사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수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유용 맞죠? 비용, 시간 등이 한정적일 때 전수보다 선호된다. 맞습니다. 센서스 조사의 경우 표본조사가 전수조사보다 적합하다. 그렇지 않다. 센서스는 우리가 전수조사 특징입니다. 전수. 답은 3번. 표본조사를 실시할 때는 신뢰성을 위해 표본의 정확성을 확보해야 되죠? 맞습니다. 답은 3번. 58번 학생들의 성적을 A, B, C, D 또는 수미양과 같이 몇 개의 단계로 구분해서 평가한다. 구분해서 평가.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그런다? 평정 척도다. 평정. 59번 할당 표본
추출이네요. 할당 표본 추출에 관한 설명으로 거래가 먼 것은 할당 벌써 보죠. 우리가 비확률이다. 그죠? 최종 단계의 표본 추출 방식을 제외한다면 전체적으로 층화 표본 추출 방법과 유사하다. 맞죠? 우리가 무작위에서 바로 같은 방법에서 무작위가 아닌 임의로 한 바로 방법이 할당 표본 추출이다. 층화 유사하다. 맞습니다. 2번 조사 주체와 관련하여 모집단의 동질성이 크면 클수록 그 효과가 극대화된다. 아닙니다. 할당은 모집단이 이질적일 때 효과가 극대화되는 겁니다. 할당. 그래서 다 틀린 답은 2번. 할당량 설정 후 표본 구성 요소의 추출에서 조사원에 의한 편견이 개입된다. 가능성이 있는 게 우리가 비확률 표본 추출입니다. 4번 최종 단계에서 표본이 확률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비확률이다. 맞죠? 답은 2번 이질적이 클수록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할당. 이건 쉽죠? 설문의 측정 방식을 다음과 같이 만들었다면 어떤 척도인가? 나쁘다, 좋다. 두 가지로 딱 나누었죠. 우리가 어휘 차이 척도. 답은 3번. 수고하셨습니다.